소화불량이 암 신호라고요? 소화불량 하면은 위가 문제 있다 생각해요. 그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대장을 절제한 분인데 그 대장암 진단 전에 극심한 그 소화불량을 겪었다고 하시거든요. 2014년도에 그 대장암 상기 판정을 받았어요. 1년 뒤에 와우 사기 진단을 받는데 그 이제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대장암 사기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이게 완치한다는 게 엄청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저도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네네. 장이 보내는 다음 시그널도 보여주세요. 뭐 소화불량. 대장암? 소화불량이 잦다면 대장암. 근데 솔직히 이 소화불량은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있는 그런 신호인데 소화불량이 암 신호라고요? 소화불량 하면은 위가 문제 있다 생각해요. 맞아요. 장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소화불량이 대장암이라고 신호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사실 않아요. 자, 이분의 사연을 들으시면요. 믿으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모실 분은 그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대장을 절제한 분인데 그 대장암 진단 전에 극심한 그 소화불량을 겪었다고 하시거든요. 자, 이 시그널 어떤 시그널이었는지 일단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59세 전옥주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좀 앞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그러면 대장암은 언제 처음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2015년도에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사기면은 보통 말기 아닙니까? 말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사기 진단을 받기 전에요. 2014년도에 그 대장암 상기 판정을 받았어요. 이 당시 제가 뷰티학과 교수였어요. 그 엄청난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도 못하고 메이크업도 못하고 머리 빠지잖아요. 항암 치료 그러면? 진짜 머리 빠져. 맞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피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와우 사기 진단을 받는데 그 이제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아우 세상에. 1년 만에 3기에서 4기로 되셨네요. 아니, 송재현 선생님, 대장암 3기와 4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기술을 알려드리기 전에 대장암이 어떤 건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들이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내려간 이후에 큰 창자라고 하죠. 여기가 바로 대장인데요. 그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장이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선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창자가 직장인데 여기가 생기는 것을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대장암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1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장의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이 암이 투과가 되어 있는 경우를 1기 보통에 해당이 됩니다. 대장암 2기가 되면은 근육층을 뚫고 지나가서 거의 장막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가 거의 2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얘기하신 3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막을 뚫거나 아니면은 대장 주위에 림프 전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보통 3기가 됩니다. 4기가 되면 기타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거나 다른 부위에 림프전에 전이가 된 경우를 바로 4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기에서 4기가 된 경우는 그 부위의 림프전이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 전이가 된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와, 사기까지 가셨으니까 굉장히 엄청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막 절망감이,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모든 걸 놓게 되고 싶은 자살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막 힘들었었어요. 아니, 근데 그걸 진단받기 전에 소화불량이 정말 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소화도 안 되고 또 배에 가스가 찼어요. 늘 빵빵하게 아주 빵빵하게. 뭐 맛있는 거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나쁘고. 자, 이렇게 윤홍일 선생님, 그 소화불량이 심하면 그 대장암을 의심해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 장에 대장암이 생기면 장이 공간이 좁아져요. 정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니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이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에서 소화불량의 증상의 진단이 명이 안 나왔다면 꼭 대장 내시경 받으셔서 조기 진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전옥주 씨 그 속 배가 빵빵해지는 어떤 소화불량 이런 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변비가 되게 심했어요. 네. 한 열흘 동안도 화장실을 못 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 와. 너무 불편하셨겠다. 어머, 네. 어떻게 살아? 말만 들어도 네. 너무 답답해. 그런데요, 그때 이제 방귀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아들이 엄마 병원에 좀 가보세요. 감기 냄새 너무 독해서. 네. 열흘을 화장실을 못 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이 변비하고 이렇게 지독한 방귀 냄새 이런 증상들이 대장암의 증상인가요? 변비는 대장암의 증상일 수 있는데 지독한 방귀 냄새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비 때문에 나타나는 2차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비가 심해지게 되면 장내에 체류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유해균에 의한 이런 그 유해가스가 계속 나오게 되니까 냄새가 심한 방귀가 지속된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변비라든지 혈변이라든지 이런 게 동반된다면 네.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박용호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제 아는 분 중에 그분이 방구를 끄면은 그렇게 냄새가 하여튼 매번 독했어요. 냄새는 진짜 근처를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네. 병원에 가면 결국 마지막에는 직장암을 판단을 받더라고요. 진짜 그 연관이 좀 있나 보다. 그럼 현재도 대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아니 근데 보통 3기, 4기면 굉장히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았으니까 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가족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요. 특히 둘째 아들이 예, 저를 많이 운동시키고 암에 좋은 음식도 많이 요리해주고 네. 최고네요. 네. 아우, 세상에. 정말 고마운 저한테는 하느님 같고 부처님 같은 아드님이요? 네. 아이고. 친정 아버지 같은 아들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들 잘 키워야겠다. 그 아들은 늘 엄마를 갖다 뭐 간호하고 또 어디 가지 같이. 그럼요. 예, 운동도 가르쳤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운동도 시켜줬고요. 오늘 같이 오셨어요? 같이 왔어요? 어. 여기 네, 스튜디오에 같이 왔어요. 오. 엄마 걱정된다고. 그래요? 그 아드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야, 잘생겼다. 훈남이다. 굉장히 훈남이시네. 안녕하십니까? 예. 야. 배우민이 안 남았어? 오, 예. 너무 훈남이시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김선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이 잘생긴 아들이 지금 우리 어머니를 살린 아들 아니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어우 세상에. 진짜 이런 아들 낳아야 돼. 나 아들이 없어. 그래? 우리 딸들이 해주고 아, 있지. 근데 아니 안 아파야지. 근데 궁금한 게 엄마 방구 냄새 얼마나 심했어요? 지금 이제 좀 지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가족끼리라 좀 이렇게 친하게 표현하긴 해요. 처음에는 그냥 참다가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너무 엄마 너무 독하다. 이거 내가 살면서 이런 냄새 맡아본 적이 없다. 엄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너무 지속되니까 병원 가보라고 한번 여쭤봤죠. 어머님 그 대장암 진단 전에 그 식단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궁금하다. 네, 저희 어머니가 대장암 진단 전에는 육류 섭취를 엄청 즐겨 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음식들이 장이 나쁘다고 말씀하셔서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간 지금 너무 계속 놀라운 게 대장암 사기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이게 완치한다는 게 엄청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지금 전옥주 선생님 보면 너무 건강하셔서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네, 저희들도 대장암 4기라고 하면은 재발률이 아주 높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건강해 보이시고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치료들을 해야 되겠지만 또 식이요법으로 우리가 건강을 개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암이 없는 분들이 암을 예방하는 게 한 40%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생활 습관과 식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암을 회복하는 과정에도 얼마만큼 좋은 식이 습관과 생활을 갖는 것이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차이가 있는데 저도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네네, 바로 가지솥밥입니다. 가지가 항암에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볶아도 먹고 쪄서도 먹고 밥으로도 먹을 때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솥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도 가지를 좋아하는데 네. 이 가지가 대장암에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가지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죠. 그 색깔에서 보듯이 이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고 염증이 또 암세포 증식을 돕기 때문에 우리가 암 전 단계가 만성 염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장암에는 이런 게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와 연관된 연구 결과도 있는데 대장암이 있는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10주간 한 그룹에게는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음식을 먹게 하고 한 그룹에게는 일반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 결과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음식을 먹은 쥐는 일반 음식을 먹은 그룹에 반해서 종양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가지솥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재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재료는요. 가지, 쌀, 들기름, 물을 준비하시면 돼요. 먼저 쌀은 씻어서 30분간 불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히 잘라주시고요. 또 이제 냄비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불린 쌀과 가지를 넣고 3분 이내 볶아주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볶아주는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가지의 지용성 성분이 기름과 만나면 더 잘 우러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쌀에 들기름이 흡수되고 맛이 고소해져요. 네. 여기에 물을 붓고 중불에서 10분, 약불에서 5분 정도 뜸을 들여주면 돼요. 볶은 살짝.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붓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요. 와우, 가지솥밥이 완성됐습니다. 아니 지금 와우를 해주셨는데 비주얼이 너무 근데 맛있어 장난 아니야, 보여요. 장난 야 냄새가 기가 막히네. 세상에. 와, 진짜 맛있겠다. 빨리 맛보고 싶어요. 빨리 보자. 근데 이게 이거만 먹어야 안 먹고 우리가 저기 할 때 비빔밥 할 때 간장 있잖아, 간장. 아이고, 이 간장 양념보다 더 좋은 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더 좋은 거 있어요? 네. 가지솥밥이랑 같이 먹어도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음식 또한 제가 대장암 투병 당시 정말 즐겨 먹던 음식인데요. 바로 마늘 폭탄 카레입니다. 그냥 마늘 카레도 아니고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마늘을 갖다 폭탄을 카레로 한다고요? 네, 삼시모를 넣었어요. 마늘 카레에다가 네, 카레에다가. 아 그게 방법이었군요. 네. 예. 그렇지 않으면 먹기가 어려워요. 네. 그것도 오늘 소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가지 솥밥에 곁들여 먹으면 더 좋은 마늘 폭탄 카레 만들어 볼까요? 자, 그 재료는요. 카레가루, 당근, 감자, 양파, 바늘토마토, 네. 그리고 돼지고기요. 그리고 마늘을 30쪽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30초. 아니 그냥 마늘을 갖다가 보통 양념에 들어갈 때는 한 세네 개? 그렇죠. 그것도 많아요. 네. 가져가지고. 가지도 넣잖아요. 마늘 기분 좋겠다. 맨날 주인공이 대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네. 완전 주인공이에요 지금. 오늘 주인공이네. anyway, 어떻든 저는 제일 많이 먹은 게 마늘입니다. 네네. 아니 근데 선생님 우리가 이 웅녀도 아니고 마늘 30쪽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특별히 카레에 마늘을 이렇게 막 폭탄처럼 많이 넣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일단 카레가 항암에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결심하고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먹고 좋다는 걸 또 느낀 게 뭐냐면요. 변도 잘 나왔고, 네. 그래서 마늘과 카레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제가 아주. 그런데요, 문제는 마늘은 그냥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쪄도 주고, 볶아도 주고. 그런데 제일 맛있고 부담 없이 먹는 게 이 카레 안에 넣는 거예요. 네. 너무 맛있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30알을 폭탄처럼 넣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윤용희 선생님, 그 마늘 폭탄 카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마늘 30쪽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게 마늘이 항암 식단이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마늘이 항암 식단인데 이 마늘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다이알릴 다이서파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발암물질 생성을 방지해주고요. 그리고 종양세포 증식을 억제해주고요. 그다음에 암세포 잔멸 유도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 마늘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카레에 이 마늘이 안 어울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조금만 그게요, 넣었었는데. 제가 이따 또 먹는 비결도 알려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넣는데 씹을 때 그 식감이 아주 좋아요. 네. 선생님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빨리 기대하세요. 알려주세요. 네, 먼저요 이렇게 프라이팬을 좀 약간 가열을 해놔요. 그다음에 기름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당히
뭐든지 과하면 안 좋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 돼지고기를요 절반쯤 이렇게 봐서 반쯤 익었을 때 이렇게 눕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반 정도 익었으면 자 감자도 감자. 넣고 감자 넣고. 뭐 이제 카레 뭐 카레 만드는 거 보통 똑같은 넣는 거죠. 거예요, 이게. 그냥. 네. 그냥 넣는 거 우리 너무 좋아해요. 그냥 네, 넣는 거. 맞아요. 마늘과 방울토마토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익을 때까지 팔팔팔 끓여주세요. 그리고 마늘 넣어야지 마늘. 네. 자, 이제 폭탄 자, 이제 들어갑니다. 폭탄 들어갑니다. 폭탄 들어갑니다. 폭탄 투하 해주세요. 네, 그냥 과감하게 넣는 거예요. 네, 그냥 과감하게 넣는 거예요. 네, 그냥 과감하게 넣는 거예요. 네, 카레 30알이라니. 네. 밥하고 먹잖아요. 아까 그 가지밥하고요. 그 식감 씹힐 때, 가지밥이랑 먹는 네, 엄청 맛있고 고소해요. 예. 간장 대신에 저기 올라오는 거. 그럼요. 예. 간장보다 훨씬 낫죠? 네, 맞습니다. 통마늘이 무려 30쪽이 들어갔다.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마늘 폭탄 카레, 그리고 가지 솥밥까지. 아, 여러분 저기 이제 마늘 폭탄 카레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한 스푼 썼는데 마늘이 두 알이 그냥 확 올라오네. 어머, 나도 마늘. 일단 이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봤어요. 나 마늘 세 알 올라왔다. 아 그냥 지금 마늘이 올라와. 와 맛있어. 봐봐, 그 마늘. 씹히는 게 아주 느낌이 좋아요. 이거 진짜 한번 보고 싶어. 약간 밤 같대요 밤 진짜. 네, 맞아요. 맛있다. 비벼 거기다가 먹으니까. 또 방울토마토가 곁들여주는 그 맛있다. 원래 기본적으로 네. 카레가 맛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마늘이 통마늘 들어갔잖아. 통마늘이. 그런데 거부감이 없어. 이걸 씹으니까 마늘 향 특유향 없어. 너무 달콤해요. 50알 내도 되겠어요. 아니 왜 이게 마늘 안 갖고 진짜 밤같이 느껴지죠? 나 지금 씹는데 그게 감자인지 마늘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너무 어떻게 맛있다. 매운맛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 매운맛이 없어진 게 마늘이나 양파에 들어있는 매운맛을 내는 건 알리신이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열을 받으면 그 매운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고소하고 밤 같은 맛이 나는 거죠. 야, 이렇게 대장암 극복 비결을 아낌없이 알려주신 전옥주 씨. 저희가 지금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전옥주 씨 감사합니다. 네, 할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